복구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원래 원상태로 이렇게 복구하는 거를 저희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기존 허가 받을 시보다 더한 뭐 이렇게 뭐 석축도 쌓고 뭐 이제 건축만 지면 되게끔. 아니 법 없어도 살 우리를 농사져서 1년에 한금 진짜 다 재고 200도 손에 순수익 못 잡아요. 그런데 2,000씩, 1,000씩, 500씩 변호사사 이 짓을 하는 게 군내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허가 문제에서. 어디 외출하고 나갔다면 CCTV부터 돌려보는 게 저희 일상이 됐거든요. 그럼 정상 허가받는 걸 내가 아예 아는데 그래도 알아야지. 아니 기자가 왔는데 경찰이 저는 취재 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화롭던 양평 증동리의 한 마을. 이곳에 평화가 깨진 건 2년 전 산을 깎는 개발 행위가 진행되면서부터입니다. 양평 증동리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주민 A씨. 집 주변에서 대규모 개발 행위가 진행되면서 불안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4,050평인데 여기에서 내려오는 모든 물을 일괄적으로 한 통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우수단 800km를 여기로 지금 뽑았어요. 네. 이게 국어, 산물이 내려오는 국어입니다. 아, 네. 이거 국가 땅이죠. 그래서 장마철에는 물이 반이 넘게 차서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로. 네. 그런데 여기 산 개발을 하면서 4,000평이 되는 물을 여기로 800km로 뽑아가지고 네. 작년 장마철에는 여기서 물이 반이 넘게 내려오고 여기서도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이거가 열로 흘러가지 못하고 네. 물이 부딪히는 양수 아. 구물머리가 생겨서 이 물이 부딪혀서 저희 집으로 다 넘치는. 주민들은 민원도 넣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29가구의 동의도 받아서 말입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없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여름을 맞이해야 합니다. 고충이 큰 건 A씨뿐이 아닙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50년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인데 전원주택 단지 개발 행위가 시작된 후로 일상의 평온마저 빼앗겼다며 앞다퉈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에 개인 오수 관로가 있어요. 개인 주택에 해당하는 그 오수 관로에 이 단지에서 불법으로 연결을 시도하려는 피해를 입었어요. 오수 관로를 불법으로 그렇죠.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아무런 절차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브락으로 맨홀 뚜껑도 열어놓고 정말 연결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나가서 물었어요. 아 그걸 그냥 보고 이거 뭐냐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집에 버젓이 있는데 제가 묻지 않았더라면 언제쯤이에요? 정확하게 2024년 3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문맹이 아니고서는 이거 열기 전에 이게 안 보이겠어요? 네, 공사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2번 다 대문을 충돌하여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었던 거고요. 추후에는 합의해서 대문이 수리되기는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 요 밑에 있는데 네. 집하고 25톤 덤프 트럭이 지나가게 되면은 1m 간격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집도 막 갈라지고. 근데 그런 25톤 트럭이 짐을 싣고 들어오는 와중에 시멘트 파손이라든가 이 농지 길이 좁으니까 농지를 밟고 이제 뭐 지나가든가 사유지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복구 공사를 해놓은 상태고요. 네. 한 달 전에. 여기서 원래 뭐 심으셨던 거예요? 이게 벼농사를 지금 왜 이런 공사를 했냐면은 논 높이가 있고 큰 공사 차량이 다녀가지고 논 높이가 시멘트 바닥보다 이만큼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는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논에 물이 안 가고 이 도로로 오거나 이 집이 침수가 됐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마을 주민들이 내놓는 영상과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토사 유출에 곳곳이 갈라지고 파손된 흔적, 대형 공사 차량의 농지가 훼손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 안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폭이 2.6m에 불과해 차량 한 대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도로에 공사 차량이 드나들게 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2022년 3월 이곳에 다가구 주택 건축 목적의 개발 행위가 접수될 당시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2항입니다.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진입도로의 연장이 50m를 초과할 경우 50m당 너비 2m, 길이 5m 이상의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곧 명시됐습니다. 허가상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을 주민들은 개발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3번이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평군 조례는 수정됐습니다. 또 군청은 부랴부랴 대기차로를 정해 승인했는데 여기에는 마을 주민의 개인 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통과시키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군에서 허가내준 피양지 였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시행사가 제출을 했나봐요. 네. 이쪽으로 피양지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군에서는 그 공사 비율을 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의 신청을 했죠. 야 여기는 내 사유지인데 어떻게 풀어줬냐? 그쪽에서 여기는 뭐 국유지라고 얘기해가지고 풀어줬다. 나한테 측량을 해라. 측량하는 날 군청 허가과 직원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 보니까 측량 끝난 뒤에 측량 기사가 아 여기는 선생님 땅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공사 중지가 내려졌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 사유지라고 돼 있고 여기 소나무가 20% 정도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럼 소나무는 다 어떻게 지금?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 시행사 쪽에서 갖다 버렸더라고요. 군청도 믿을 수 없던 주민들은 결국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후 돌연 개발 행위는 취소됐고 산지법 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감사원도 잘못된 개발 허가에 대해 양평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양평군 공무원들은 애초에 허가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선 인정할까? 도로포기 허가 기준에 미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재량껏 하는 게 관례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주민 동의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허가할 때 마을 주민들은 뭐 동의를 요구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법적으로 이걸 뭐 이렇게 마을 주민들에게 이런 허가가 나간다는 걸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고집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다고. 수호가한테 이런 민원이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조치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허가 나갈 때도 그런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는 수호가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군청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이제 뭐 명령을 내려주시는 그건 건지 아니고 아니면 명령까지는 아니고 그건 이렇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조치해라. 안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민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그쵸, 해결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마을 안길을 다 통과해야 되고 공사 때 이제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건인데도 이거는 이제 고려 사항은 아닌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그 당시 담당자가 뭐 현장을 봤겠죠. 현장을 봐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재량 그런 거 재량도 있는 거죠. 어머. 근데 원래 2.6m인데 거기가 이제 허가 난 거 자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하던데. 저희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조사 담당 경기도 조사 담당실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황 도로 진입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라는 조항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보 군 홈페이지, 양평군청 및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는 어떤 입장일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뭐 좀 약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더 강해. 사실 민원인들이 더 강해요. 허가는 것도 취소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년을 끌고 오는 사람들한테 와서 그렇게 따지고 지금 좀 되긴 됐어요?
안 됐어서 그냥 이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땅을 잡았냐면. 선생님은 여기 토지 분양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건축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토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팔고 나면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겠네요. 아니지, 이제 그때 개인들이 사서 내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뭔가 공사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짓진 않아요. 나중에 사놓고 나중에 짓는 거지. 땅만 사놓고 있고 그래요. 여유가 있어야 짓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설명을 좀 듣다가 큰 소리가 나서 제가 조금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국어가 내려오는 길로 우수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빼셨잖아요. 그게 범람한다라는 게 이제 주민들 얘기인 건데. 요거는 몇 번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하천이야. 근데 요 옆에 이게 다 국어예요, 국어. 여기가 이제 뚜껑이 안 덮여 있잖아요. 이거를 이 사람이 여기다가 옹벽을 쳐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했더니 옹벽 갖고는 안 된다. 분에다 얘기해서 이 수로를 넓혀가지고 이걸 다 덮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자기도 좋대요, 이 양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분에서 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해도 분에서 이렇게 이게 쉽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옹벽은 하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옹벽이 잘 뭐 간단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여기다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 재진 게 없고 돈 내고 다 정당 허가 받은 걸 내가 아니, 아는데 그래도 알아야지. 누가 알아야 건데? 이런 걸 아는 거야. 이게 뭐 잘못됐어, 우리가 잘못됐어. 근데가 없네 왜 여기서 누구한테 설명? 아니 녹음한 건 지우고 하세요 여기서. 나가서 녹음한 건 지우고 하세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체가 지금 빈정상하게 물어보는데 뭐라서 설명하고 있냐고. 아니 기자가 왔는데 자체하게 부르잖 그런데 개발 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발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언젠가는 개발이 돼요. 언젠가는. 그잖아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 주민들은 산지복구 명령을 내린 척 사실상 토지개발 작업이 진행됐다며 분통을 터뜨려왔던 터입니다. 지금 이게 복구공사라고 지금 작년 8월부터 23년 8월부터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구공사가 시작됐으니 이제 다 마무리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이제 피해도 없겠구나라고. 근데 대래 복구공사 기간에 이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었었는데 이 흙을 복구공사 기간에 다 퍼 날르더라고요. 트럭으로 해가지고. 더 본공사보다 열심히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팀장이 하는 소리는 들어오는 흙도 있고 나가는 흙도 있다. 그럼 현장 확인을 해봤니? 와서 좀 봐달라 했더니 지금 봐서는 알 수 없고 나중에 복구공사가 끝난 뒤에 복구가 잘 끝났는지 그때 나가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상 복구는 이거 헐어내고 나무를 심어 이제 원 있는 데도 비슷하게 해놓고 이거 다 쌓고 나서 나무 심었어요? 아니 다 공사 안 됐던 것도.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개발 행위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심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진 이후 번지수도 모두 변경돼 분필도 이뤄졌고 이미 분양도 꽤 이뤄져 있었습니다. 현장 그제 드론 저희 찍었다가 필지가 어디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곳은 보통 이제 위에 쪽 라인들하고 밑에 부분은 오히려 더 금방 나갔어요. 그래서 위에 부분이 좀 많이 남아요. 이쪽 부분은 아직 좀 덜 된 게 있어서 계약된 필지들은 여러 군데 있긴 있죠. 거기 지금 세대가 그럼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대 수는 이제 처음에는 28살 생각했는데 사업이 좀 하다 보니 좀 조금씩 바뀌고 뭐 한 번에 두 필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냥 그 언저리 정도. 저희는 평당 지금 170만 원 정도. 아 진영당 여기 지금 170만 원 측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 140평에 2억 중반? 토지값만? 네. 좀 시세차는 생각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주변은 뭐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원래 뭐 인허가가 났었다가 막 취소되고 이제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그 개발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목이 여기 임야잖아요. 농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허가한 대로 하면 되거든요. 임야 같은 경우는 좀 방식이 틀려요. 우리가 임야라는 거 개발할 때 뭐 개발 분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세금 문제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 전체허가를 받아서 통과하고
적재지복구 중이라는 걸 받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건소 다 쌌잖아요. 네. 이런 걸 복구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다 해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집 지으실 분 있잖아요. 그분 앞으로 허가 제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모님께서 나중에 집을 다 지으셨을 때 세금이 안 나와요. 왜 만약에 저희가 집을 이거 땅을 다 다져놓고 사모님한테 명의만 넘겨드리면은 사모님도 저희랑 똑같은 이제 토목 개발업자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개발분담금이라고 해서 한 세대에 한 1,200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씩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저희한테 나오니까 저희는 뭐 모르겠다 하고 넘겨드리면 되긴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방식이 좀 여러 개고. 인허가 문제없는지를 물었더니 뜬금없이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업자. 중요한 건 적지복구란 개발 행위 중에 토사 유출이나 산지 재발생 위험을 없애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평군에 제출된 산지 전용 취소지 복구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 여기 혹시 건축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건축을 하긴 하는데 뭐 권유드리지 그냥 뭐 선택사항이지 제가 그냥 이제 뭐 아시는 분이나 저희 가족들 불러서 하는 건 가능하긴 한데 저희한테 뭐 맡겨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면은 또 그것도 해주세요. 그러기보다 잘 지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알고 보니 개발 산지 전용 취소지 설계 승인서를 제출한 것도 개발업자였습니다. 군청에서 허가를 잘못 내줬지만 취소 사유는 개발 사업자의 개인 사유. 이해하기 어렵죠. 양평군과 짜고 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군청에 제출된 산지 전용 취소지 복구 설계서를 작성한 산림공학기술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양평 증동이 산 38, 예. 39 산지 복구 명령이 내려졌고 그거 관련해서 좀 같이 자문해 주신 적 있으시죠? 중동리 네네. 60건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그 복구 관련해서 비용 산정이랑 이런 거를 직접 해주셨잖아요. 네네. 보시기에 여기가 지금 복구는 가능한 상태인가요? 왜냐면 여기 집원도 다 바뀌어 있고, 네. 예, 그래서 전문가가 보실 때 여기가 복구가 가능한가요? 저기 자세한 내용은 네. 이건 어차피 군청 그 담당 전무관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군청에도 연락드리겠지만, 네. 이거는 지금 군청에서 어쨌든 의뢰받고 하신 거죠? 아니요. 그건 대집행이 아니죠, 이거는. 행정 집행이 뭐 대집행 이런 게 내려져가지고 예. 복구를 하라는 그런 명령은 아니거든요. 요거 작성하신 거는 어디 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개인이 의뢰를 하신 거죠. 개인이? 그 정씨 쪽에서? 그렇죠. 그래요. 그냥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예. 이거는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거- 기재분이랑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군청에서 이제 의뢰 받으신 게 아니라 토지주한테 받으셨군요. 그렇죠. 이건 대집행이 아니에요. 뭐 대집행이 행정 아니에요? 대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 뭐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분이 뭐 복구를 안 하셔가지고 네. 허가를 다 이제 허가를 진행을 했다가 네. 이제 복구를 안 하신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뭐 행정 대집행 해가지고 강제로 복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자세한 거는 군청 담당 주무관이랑 한번 상의를 얘기하시고서.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 3번 내려졌다가 그게 이제 허가 취소가 아니라 저쪽에서 허가를 개인적인 걸로 해서 취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취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취하가 안 들어왔으면 혹시 군청에서 먼저 중단을 좀 내리셨을 건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은 중지까지도 가겠죠.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은 만약 경기도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허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가 뭐 청문까지 거쳐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관계가 오기 전에 이미 그냥
수호가자가 자기 판단에 추월을 해버려가지고 수호가 쪽에서는 왜 취하를 한다고 했어요? 모르겠어.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만 한 거 취소를 낸 거기 때문에. 혹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어. 근데 그 이제 징계를 내리기 전에 퇴사해버릴 수 있잖아요. 뭐 이게 회사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을 많이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건데. 되겠지만 뭐 저희가 뭐 경기도 감사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감사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희 감사하기도 벌써 꽤 돼가지고 근데 저희가 최근까지도 뭐 한 달 전에도 이미 감사 저희가 경기도청 가서 받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팀장에게 문의하라 했지만 분동이 산 30분 39 관련해서 개발행위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어제 좀 찾아뵀었거든요. 저는요, 정보공개 청구에는 정중히 답변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조사관실에서 감시 중이고, 결과 나오면 그때 인터뷰를 이거 그냥 그렇게 넘기실 건 아니죠? 저는 취재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현장 점검을 나갔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여현정 양평군 의원은 전광석화처럼 고소를 당했는데요. 주민들이 믿을 곳, 기댈 곳, 의지할 곳이 돼야 되잖아요. 이 군수도 그렇고, 네, 군의원들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2022년에 6월에 여기가 처음 허가가 승인이 돼요. 네. 그랬는데 아까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이 진입로 문제, 네. 그다음에 대피차로 확보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네. 이게 갑자기 2022년 11월 9일에 조례가 개정이 돼요. 대피소 규정을 완화하는. 네. 그러니까 대피소를 몇 미터당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몇 미터 길이로. 그런 기준을 아예 삭제를 해요. 그냥 대피소를 두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개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부서에서 올린 거고 네. 제가 그때 임기 중이었고 심사를 했는데 제가 이 상황을 알았으면 살폈을 텐데 그때 몰랐고 이 너비 규정이 강화가 됐어요. 그 폭 규정이 강화돼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인가에 바로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를 시켜요. 그 이 개발을 위해서 이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바꾸는구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시기가 딱 그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3번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가 된 땅이잖아요. 분양을 위해서 석축을 쌓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오고 SNS에다 민원을 근거로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글 올리고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개발업자 대표께서 전화를 주셔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담당 공무원을 불렀죠. 그랬더니 뭐 외근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팀장하고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같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어제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길래 제가 과장한테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답변할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위원님이 확인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SNS에 글 올리셨잖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가지고 글 올리는 것도 담당 과장 허락받아야 됩니까? 이랬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개발업자 편을 들고 사실은 편법을 알려줘 가면서 개발이 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 배포와 그런 막무가내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민들은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군청이고 행정인지 말입니다. 민원 그거를 썼는데 그 양반이 우리 아저씨한테 그래드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래서 좀 몰랐다. 그래서 이거 민원은 유출이면 되지 않는 거냐. 했던 피해도 피해지만 이게 또 그날 끝나고 옆장 떠나버리고 또 각 세대들이 들어와서 각 세대별로 공사를 하면 그거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참견하고 그렇게 만든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입었던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의 그 피해가 어떻게 될지 지금 가늠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이 이 정도로 엉망인가 해서 우리나라 지금 행정이 이렇게 무능과 불법자들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따라야 되는지 이제는 공무원들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세태가 다 벌어졌어요.